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정치 프로파일링.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두 분입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 권투. 아하, 예. 두 분 모시려고 무척 힘들게 어렵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 뭐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아니요, 처음 봬요 오늘. 아, 그러세요? 처음 봬요. 네, 저도 직접 처음 뵙는 게 뵙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김진애 의원님이 18대, 21대 하셨고 18대 하고 21대. 예, 제가 했으니까. 19, 20대 때 했으니까 겹치지가 않아서. 근데 우리 셋이 공통점은 있어요. 다 네. 법사위에 동창이 들어. 아하, 네. 그렇네요. 보니까. 선후배네요, 법사위. 네, 김진애 의원님은 뭐 많은 그 팬들 또 청취자분들께서 별명을 불러주시잖아요. 김진 에어컨. 아주 속 시원한 말씀 주신다고 시원하다고 해서. 그게 법사위 6개월 한 덕분에 네. 얻은 별명입니다. 사이다. 원래는 김진 에너지인데. 에너지인데. 그 김진 에너지 1등급으로 예. 김진 에어컨을 돌린다. 이 정신으로. 네. 에너지와 유명했습니다. 에어컨 두 그게 개를 지난 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때 네.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출마를 했었으니까 그랬죠. 본선에서 네. 둘이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번에 아쉽게도 해봅시다. 예. 네. 다음번에. 저는 그래도 열린민주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오신환 의원님께는요, 우리 막내 작가가요, 오신 환풍기라는 별명을 새로 드렸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좀 뭐 정치가 좀 환기가 돼서 아하, 네. 예, 좀 새롭게 국민들을 향해서 신뢰받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기는 정치의 청정구역. 환기와 그렇게 또 시원한 바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자면 정치 프로파일러로 이제 변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셜록 홈즈 같은 탐정 역할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텐데 날카로운 추론 또 솔직한 그런 감정 다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첫 시간 주제부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우선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쪽에서는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고요. 다른 쪽은 이거야말로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는 오신환 의원 먼저 하시죠. 지금 힘드실 테니까. 그럴까요? 오신환 의원님. 네, 뭐 힘들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묵인 내지는 지시를 했는가?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작성해서 소위 청부 고발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 두 가지의 접근이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아직 접근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이제 대검의 감찰과 또 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네. 하루빨리 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도 유승민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네. 김웅 의원은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뜨거운 논란과 화제의 대상이 되고 계신데 혹시 그 팩트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물론 공개도 많이 됐지만요. 고발장 뭐 파일이라든지 실명 뭐 판결문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김웅 의원하고의 소통도 하셨을 텐데 파악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소통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캠프에서의 활동은 일단 정지돼 있는 상태고 아하. 이제 본인이 내일 9시 반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내용과 함께 아마 캠프의 직도 본인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그 어저께 법사위가 한 7시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 이제 4명의 국힘의원들이 예.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뭐 추미애 사단까지 거론해가면서 뭐 여러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온 게 네.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는 디지털 증거가 확실한 의혹 제기입니다. 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명확합니다. 손윤성, 김웅 그리고 제보자. 예. 물론 제보자는 이제 공익신고자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윤석열까지. 그러니까 이거가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제기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국민들은 이거는 아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이 누구한테 고발을 해서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방아쇠를 당겨라. 그럼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 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거는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윤리적으로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네. 이거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분명히 이걸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니까 아무리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지만 네. 전 첫 단추를 잘못 끼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묵인이나 지시에 개입이 있었느냐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다만 지금 팩트로 밝혀진 것은 손준성 보냄 예.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당직자에게 전달한 그 내용은 밝혀졌는데 네. 이게 이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나왔거든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이 네. 직접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보냈을 때만 손준성 보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2단계, 3단계, 10단계를 거치더라도 처음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게 전달돼서 그렇죠. 가도 예.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러니까는 게 따라온다. 직접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냈는지 네. 손준성이 A라는 사람한테 보낸 것을 A가 김웅한테 보냈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김웅에게. 그거는요.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김웅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손준성한테 받아서 전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제보자도 어저께 공익신고자로 전환을 해서 예.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자료뿐만이 아니라 휴대폰까지 다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손준성 검사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 자료를 받았다. 그래서 전달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오늘 김웅 의원의 왜냐하면 인터뷰가 네.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팩트에 다르긴 대한 한데. 건요. 예, 저희들이 네, 별도의 그거는, 기사를 통해 네, 정리를 그렇죠. 하기로 하고요. 예.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광고 듣고 예.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사이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죠. 정치 프로파일링.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김진애 의원님은 열린민주당 소속이고 네. 이 의혹의 피해 대상자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특히 최강욱, 황희석 최고위원. 네, 두 분이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 말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 아닙니까? 4월 3일 날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뭐 셋 플러스 이제 언론 기자들까지 해가지고서 한 11명이 됐었고요. 그다음 네. 4월 8일 날이 최강욱 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자료 요 두 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요건 네. 김웅 의원도 본인이 원래 처음으로 최강욱 위원은 본인이 문제 제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걸 너무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작년 10월 15일이었어요. 예. 10월 15일 날에 그게 이번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공소 마감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6시경에 그때 이제 국힘당의 조수진 위원이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있었는데 한 6시쯤에 기소된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다 끝나고 있다. 네. 그래서 국감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9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최강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아하. 근데 저는 그때 원내대표기도 했는데 왜냐 예. 저도 몰랐던 저는 고발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제가 어필을 좀 했는데 왜 진작 얘기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기소가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고발장을 딱 보니까 국힘당이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감장에서 제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언론에서도 다 모이고 있고 이건 뭐냐면은 매블쇼라고 하는 팟빵에 가서 인턴 증명서를 낸 적이 있느냐, 인턴 했느냐, 그 인턴 했다라고 얘기한 거. 자, 의원님 하나 이게 가지고. 또 팩트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예. 네. 뭐 이겁니다.
이 3시간 전에 네. 기소를 결정한 거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그 실무진에서는 이거는 기소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검찰총장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10월에 기소로 이어진 고발장이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고발장이 바로 그 고발장이 내용이 4월 지금 문제가 8일 날. 된 네. 4월에 김웅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거기에는 일치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뭐 거의 99.9%가 일치를 하고요. 네. 하다못해 잘못 적혀진 주민등록 번호까지 똑같다. 이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상을 못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 오신환 의원님. 네. 그래서 결국 김웅 의원이 기억에 혼란도 있었을 테고 당황됐을 테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혼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팩트를 근거해서 네. 아마 기자회견을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최강욱 의원과 그 고발장 관련한 것은 네. 처음에 전혁수 기자 뉴스버스의 그 인터넷 매체의 전혁수 기자랑 통화를 할 때 2차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기차 안에서 최강욱 의원과 얘기를 나온 그 내용이 내가 초안을 작성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지금 전달된 4월 8일 날 전달된 그 고발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겁니다. 밝혔죠? 그래서 예. 그 전달된 것이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웅 의원이 메모 형식으로 준 자기가 처음에 그것을 인지하고 썼다는 그 고발장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같이 섞여가지고 김웅 의원이 얘기가 뭔가 이렇게 좀 혼란을 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실제로는 본인의 기억과 이 전혁수 기자가 얘기하는 그 고발장과는 다른 겁니다. 예. 네. 자, 저희 지금 방송이요.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 또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뭐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여러 정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은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 김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셨고요. 네. 이러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거 잘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것은 뭐 이렇게 추측할 뿐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지금 갖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 부분을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내부 문제를 왜 제보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김웅 의원은 그 전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제보자가 왜 제보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그런 추측하는 이게 내부 암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김재원 최고의 얘기가 밝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보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저께 공익신고자 전환된 것도 오늘 김웅 의원 또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 게 지금 각기들이 다 각기들 살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자기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밝히기 어디에 어떤 캠프 가령 어느 캠프에 있는지 어떤 당직자인지도 밝히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국힘당 법상. 당직자인지 어떤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고 음. 그다음에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아마 의심을 받을 겁니다. 내부에서 이제 지금 여러 캠프에서 특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캠프들에서 네.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하고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캠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예, 그래서요. 의심에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대해서 김웅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알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 김웅 의원이 당시에 한 사람하고만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여러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을 알고서 연락을 끊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의도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뒤에는 사실상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면 어디를 지칭하고 있다.
어떠한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추측할 그렇죠. 수는 있으나 네. 사실 이제 이게 왜 김웅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냐 하면 본인은 단순히 전달한 그 당시 4월 3일 날 네. 아시겠지만 총선의 한 복판에 후보자가 수백 페이지에 되는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제보들을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제가 말씀을 하고 나서 책임을 제기 못하듯이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공직자를 거친 사람으로서 증거에 대한 거 더구나 많은 게 붙어 있는 걸 확인도 안 하고 넘긴다는 거는요. 더군다나 검사한테서 받은 자료를 갖다 그대로 넘긴다는 거는 저는 근데 그거는 또 한 가지로 보면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지역 선거를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넘겨야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단순히 전달하는 포워딩을 했던 건데 그날이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을 만약에 가정해서 넘겼다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까발려진 것이 이 김웅 의원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갖고 제보한 게 아니냐라고 자꾸 이게 내부에서부터 의혹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유승민 캠프와 연관된 것처럼 특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자칫 저는 이것 윤석열 캠프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실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지금 김웅 의원이 얘기한 대로 유승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제보자가 도대체 왜 제보를 했는지가 밝혀지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익신고자에 전환된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없는 거지. 쉽지는 않지만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절차상 물론이죠. 알게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다 법사위를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어떠세요, 김진애 의원님? 지금 검찰에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이제 밝혀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감찰에 관련된 거는 사실 감찰은 본격적으로 합동 조사나 이런 게 수사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명히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뭐 제보자의 동기라 저는 제보자의 동기 같은 건 솔직히 전체에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김웅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냐? 실제로 손준성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확실해지면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손준성에 대한 게 확실하게 나와야 그 다음에 공수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윤석열까지 이제 만약 연루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공수처의 대상이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찰이요. 손준성 검사의 PC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러면은 판결문을 들여다봤는지 직접 김웅에게 전달됐는지 요거는 감찰을 통해서 아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청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것을 추측해서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얘기할 때 윤석열의 청부 고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수화기관에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는 거는 아직은 모를 일이죠. 아니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러면 청부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확대하자면 그런 얘기로 하시면 국민들이 좀 급하긴 급하신 모양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확대하려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로 실형을 받았는데 당시 수행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에.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저는 이런 알고서 얘기는 했다라고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확대한 김진 것처럼. 에어컨일 수 있었던 거는 네.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다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자, 말이 안 그럼요. 본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이 확 불었습니다. 환풍기를 환풍기 좀, 예. 네, 가동을 좀 해서요. 살짝 돌리면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감찰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건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 킥스 형사사법 포털 시스템에서 누가 실명 판결문에 접속했느냐 이건 나오겠죠. 그럼 검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손준성 검사 본인이냐,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있느냐. 근데 두 번째로는 고발장 작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만약에 검사실 PC로 작성했다면 당연히 그 기록이 확인이 될 테고요.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서 사적으로 작성했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확인되는 내용이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과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알고 있었느냐, 묵인 방조했느냐, 지시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규명이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의혹이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네.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후배 정책관실에서 왜 그걸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의심스럽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관계 밝혀진 뒤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걸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검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지만 그동안 휴대폰을 감춘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한동훈 검사 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룸사롱 적대 의혹 검사들 다 폐기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확실한 건 디지털 포렌식밖에 없거든요. 네. PC가 아니라 휴대폰. 오늘 뭐 추미애 후보는 네. 모든 휴대폰을 다 까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모든 휴대폰 다 까 내 것도 깔 테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추미애 사당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네, 다 깔 테니까 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를 빨리 어떻게 확보하느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조의 제스처를 보이느냐. 아하.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네.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 후보는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를 국민들은 아주 유심하게 볼 겁니다. 지켜보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신환 의원님 예. 이 파장 어떻게 지금 우려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네. 실체도 없이 계속 지리하게 여야 공방으로 또 국정감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것을 뭐 수사를 해도 좋고요.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김 의원께서는 뭐 내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으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분명히 밝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9193님께서요. 김진 에어컨과 오신 환풍기를 같이 돌리니 표창 원두막처럼 속 시원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기가 막힌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저희 정치 프로파일링 앞으로도 최선 다해서 솔직하게 깊은 내막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오신환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